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조작, 정보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뭐 어떤 분은 통계 조작이다, 또 어떤 분은 통계 마사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어쨌든 통계 왜곡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소득 일자리 통계와 함께 이 집값 통계 왜곡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사는 일단 종료가 됐고 내년에 감사원이 추가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우리가 사는 집값, 자고 일어나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당시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부. 자, 당시 김현미 장관은 한국감정원, 지금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통계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라고 2020년 7월에 국회에서 이야기하죠. 지금 들으셨어요? 근데 KB 주택가격 동향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이 얼마나 올랐냐면 52%가 오른 걸로 나온 거예요. 11%와 52%는 갭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이상하다 이런 것인데 한번 보시죠. 이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이제 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이런 것들이 작성 과정에서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많이 오른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상승분을 줄여서 입력한다든지 이런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다른 수치를 입력했다면 이건 완전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김종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감사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임대차 3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 도입하면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값 폭등할 거라는 건 전문가들이 다 예언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윤희숙 의원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짓을 하느냐면서 정부 여당을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법이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보니까 저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저게 만약에 그냥 단순한 통계 수치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임대 가격을 좀 싸게 전세를 준다는 하니까 그냥 장기 장사진을 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피부적으로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던 그런 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저걸 보면서 야 정말 겁도 없구나.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그 가격을 50%가 올랐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올랐다는 말까지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예. 장관은 나와서 11%가 올랐다. 이렇게 대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그 부동산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원의 통계 조사 아닙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통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근데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저것이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로 저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언제든지 목표치가 초과 달성을 했지만 인민들은 항상 배가 고팠어요. 통계 조작의 결과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이 저질러졌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 누구죠? 캐롤 라이트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더군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까를 궁리한다. 이 한 문장이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던데 먼저 그래픽을 한번 보고 제가 전평론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문정부 통계 의혹, 윗선 겨누는 감사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당시에 뭐 국토부 장관은 이제 장관이니까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집값 통계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와대 당시 안으로 들어오면 홍장표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각각 소득과 일자리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무엇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를. 그리고 홍장표, 황덕순 저 위에 청와대의 상급자는 누구냐면 청와대 내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 정책실장, 장하성, 김수현 이 두 분에 대한 조사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답니다. 전평론가 말씀 드릴까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혁신위원님께서 감사 결과가 마치 발표된 것처럼 혹시 들으시는 분이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정확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명한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원에서 뭔가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고민정 의원도 지적을 한 바인데 지난 10월에 감사가 종료될 줄 알았는데 수차례 연장을 해서 2달간 더 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자꾸 연장해 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를 잡을 때까지 감사원이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또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감사라는 것은 엄청난 압박입니다. 뭐 저도 공직 시절에 감사를 받아봤는데 어떤 직원들은 그냥 감사 담당하는 분이 부르기만 해도 벌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압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또 어떤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냐는 의심을 야당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것은 조작이나 왜곡이 되려면 통계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조작이나 왜곡에 참여시킬 수 있냐라는 것도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평론가 말씀처럼 저렇게 지금 저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뭔가 좀 이제 수상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가 조작됐다 이렇게 단언해서 발표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오늘 이 아이템을 같이 시청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